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칼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살면서 칼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은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고 계시지만 칼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칼륨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고 그 후로 이제 칼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제 경험담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몸이 약하고 그래서 건강에 염려증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항상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소금을 먹으면 안 좋다는 오해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있다. 이런 내용의 제가 책을 읽게 되었어요. 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양수 안에서 자라잖아요. 이 양수는 바닷물과 성분이 비슷하잖아요. 양수의 소금 농도는 0.9%. 그리고 사람 피 속에, 우리 혈액 속의 소금 농도도 0.9%. 우리 세포의 소금 농도도 0.9%.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링거를 맞잖아요. 링거 주사액 소금 농도도 0.9%. 즉 소금 농도 0.9%는 생명의 기준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저도 이제 소금이 안 좋다는 생각을 했었고 항상 이렇게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 이제 음식도 좀 짭짤하게 먹으려고 했고 또 맹물이 아닌 소금물을 제가 먹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음식을 짜게 먹고 소금물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 눈이 떨리고 제가 이제 부정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큐텐 그리고 다른 많은 영양제를 먹으면서 나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가끔 심장이 덜컥덜컥 하는 그 부정맥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계속되고 참 이상하다. 마그네슘을 먹고 있는데 왜 우리가 눈이 떨리면 마그네슘을 먹잖아요. 마그네슘도 먹고 있는데 왜 눈이 떨리고 다리에 쥐가 날까? 그리고 나았던 부정맥 증상이 왜 다시 또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으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칼륨이라는 미네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칼륨의 부족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럼 도대체 칼륨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길래 살면서 한 번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았던 이 칼륨 부족 증상이 저한테 오게 됐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칼륨은 영어로는 포타슘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칼슘, 인,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속의 칼륨은 이제 일단 흡수가 되면은 95%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 안에 존재하는데 세포의 수분을 적절하게 유지해서 세포가 싱싱하고 탄력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칼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물을 붙잡고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탱탱하고 싱싱한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륨이 부족하면 세포 안에 수분이 부족해져서 쭈글쭈글해진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탱탱한 그런 형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칼륨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 혈액의 pH, 즉 산성이나 알카리성을 나타내는 수치잖아요. 이 적절한 pH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pH가 7이면 중성, 7 이하면 산성, 7 이상이면 알카리성인데요. 우리 혈액은 7.4, 즉 약알카리성이죠. 이걸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과 알카리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 혈액이 지나치게 산성화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알카리성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바로 칼륨이 하는 거예요. 칼륨은 혈액 내의 이 pH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안에서 혈액 속으로, 혈액 속에서 세포 안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이 pH 7.4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세 번째 역할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우리 몸에는 많은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뭘까요? 바로
심장 근육 아닐까요? 심장은 전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칼륨은 바로 이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즉 심장 박동 조절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즉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툭툭툭툭 두근두근두근 이게 뛰게 되는데 이때 칼륨의 역할이 큰 거죠. 다음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적절한 수분 균형, 그 다음에 산과 알칼리의 균형, 심장 박동 같은 근육의 일정한 움직임, 이렇게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바로 칼륨이에요. 칼륨이 부족하면 이제 부정맥과 눈떨림, 다리에 쥐가 나고 무기력하고 몸이 붓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소금물을 먹으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소금은 NaCl, 즉 Na 나트륨과 Cl 염소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인체의 나트륨 농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즉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갈증을 유발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요. 그래서 신체 수분 보유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몸이 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나트륨이 체내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물질이 바로 칼륨이에요. 칼륨이 없으면 우리 몸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의 2배의 칼륨이 필요하다고 해요. 또 나트륨이 많으면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따라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소금물을 먹으면서 칼륨 부족이 생긴 것은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2배의 칼륨이 소모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으로써 칼륨 부족 증상인 부정맥과 눈떨림, 그 다음에 다리에 쥐가 나고 기운이 없고 몸이 붓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되기 쉬운 미네랄이 바로 포타슘, 즉 칼륨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거의 이제 복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칼슘이나 마그네슘보다 먼저 우리가 챙겨 먹어야 하는 게 바로 칼륨이라고 하네요. 특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땀을 흘릴 때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꼭 보충을 해 주셔야 돼요. 하루에 필요한 이제 칼륨의 적정량은 4,700mg이에요.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 고구마, 감자, 그 밖에도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영양제로 구입을 해서 하루에 4,800mg을 복용을 했어요. 그 후로 아침에 일어나면 붓기도 별로 없고 이제 눈떨림이나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도 거의 사라졌어요. 부정맥 증상도 많이 사라졌고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팔다리가 붓거나 또는 마그네슘을 먹는데도 눈이 떨리고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 계시면 포타슘, 즉 칼륨을 한번 드셔보세요. 하지만 이제 이 신장, 즉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장에서 칼륨 배출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나트륨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은 체액을 중성으로 유지하고 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꼭 필요하고, 또 체온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우리 혈액의 소금 농도도 0.9%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트륨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너무 소금을 안 먹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나트륨과 칼륨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칼륨과 나트륨은 서로 경쟁도 하고 협동도 하는 관계거든요.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과 바늘 같은 이런 존재라고 할까?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칼륨 섭취가 높아지면 나트륨 섭취도 높아져야 되고,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칼륨 섭취도 많아져서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협동해서 일을 해야만 우리 세포가 그 형태를 잘 유지하고 생명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포타슘이라고 부르는 칼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우리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너무도 신비하고 정교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을 알아야 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셔서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